아, 그래. 그 일주일간 별일 없었나요? 저 오늘도 뭐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재미도 있는 화학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어디냐면 나눠드린 교재에 저기 27페이지에 기체 상태 기본 양론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된 문제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쉬운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연습 문제 11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연습 문제 11.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뭐 수능 같은 데서 그 뭐냐면은 출제되는 문제인데 뭐 기초적인 문제인지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영재고를 진학하면 학교 내신으로 수능 기출형 문제는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전혀 나오질 않는데 그 과학고를 갔을 경우에는 뭐 내신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수능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막뭐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계 고를 갔건 뭐 과학고를 갔건 수능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인 좋은 문제들은 다 잘 주의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 기체상태 기본양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수식 짜잔, 요거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었죠. 이게 뭐 제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로 이제 응용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막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8을 해봤고요. 오늘은 연습 문제 10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나열해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 결국 뭐냐, 저 X라고 하는 혼합물이 있는데 그 혼합물 안에 저 NaCl하고 CaCO3가 섞여서 50g이 있대요. 그럼 저 중에 저 CaCO3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구하라는 거죠. 50g 혼합물 중에서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뭐 전문 용어로 질량 백분율이 얼마냐를 물은 건데 뭐 질량 백분율을 뭐 계산하기도 한번 하기도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냐 그걸 알아야 뭐 백분율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합물 안에 CaCO3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다짜고짜 사실은 문제를 읽기도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A, B, C, D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문제에서는 뭐 이게 뭐 양론적인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 확실히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선 양변에 A, B, C, D 개수를 맞춘다는 건 양변에 기본적으로 뭐 그 질량 보존을 잘 고려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왼쪽에 칼슘 원자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도 한 개 있으면 되니 여기 있는 B가 얼마? 1이겠구나.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1이니까 CaCl2에서 염소 원자가 두 개가 왼쪽에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왼쪽에도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A가 2가 돼야 되겠구나.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자, H2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H2의 공급원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로부터 H2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H2를 먼저 보기 전에 탄소를 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네요. 왜냐면 오른쪽에 탄소 원자가 이 CO2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CaCO3가 전부 다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탄소 원자 한 개 있으니 여기도 탄소 원자 한 개 있어야 되니까 D가 1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산소 원자가 두 개고 여기는 산소 원자가 세 개니까 여기 산소 원자 나머지 하나만 있으면 되니 C 역시 1이 되겠군요. 그래서 개수는 2, 1, 1, 1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HCl을 얘를 과량을 썼대요. 잔뜩 썼대요. 자, 잔뜩 썼다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CaCO3가 모두 다 반응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모두 다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탄소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CO2에 그때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4리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 생성된 CO2의 몰수가 되겠죠. 자, 그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서 기체 일몰은 22.4리터다. 보이세요? 그럼 기체 일몰당 24리터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어진 기체인 CO2가 4리터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이걸로부터 CO2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짜잔 짜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몰당 24리터인데 4리터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6분의 1몰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가 6분의 1몰 만들어졌는데 앞에 화학연료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CaCO3가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마찬가지로 기존 준비되어 있었던 CaCO3 역시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6분의 1몰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완벽하게 다 반응해서 CO2가 됐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그러면 기존 CaCO3 질량을 계산해 보자. 그럼 이의 질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화학식량이 나와 있어요. 100이라고요. 그러면 이 화학식량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이겁니다. 뭐? 몰 질량. 데이터적으로 화학식량과 몰 질량은 무조건 그냥 같은 겁니다. 무조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CaCO3의 화학식량이 100이라는 얘기는 몰 질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붙은 단위가 뭐란 뜻입니까? 그램 퍼 몰이란 뜻입니다. 즉 이 물질을 1몰만큼 모으면 100g이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의 질량이, 요 녀석의 몰수가 6분의 1몰이요. 그러면 6분의 1몰에다가 뭘 곱해? 여기에 있는 화학식량 혹은 몰 질량을 곱해.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몰 약분되면서 그램만 나오겠죠?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00g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저 주어져 있는 CaCO3의 질량 백분을 어떻게? 원래 X라고 하는 혼합물 안에 50g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50g 중에 CaCO3가 6분의 100g이 있는 거죠. 이 비율을 그냥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바꾸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3분의 100%. 이런 정도 값이 나오겠네요. 한 33%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수능 문제는 아주 그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쉬워요. 문제들이 쉬워요. 문제들이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텐데 과학고를 가면 수능을 볼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과학고를 가면.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고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수능하고 전혀 무관하게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반계고를 간다, 그리고 과학고를 갔는데 약간 하위권이 됐다라고 하면 수능을 쳐야 돼요. 수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타입의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틀리면 매우 치명적이에요. 이런 걸 한 개 틀리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완결할 수 있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다 맞춰야 돼요. 하나 틀리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왜?
자, 그래서 이런 타입의 수능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해볼 거 연습 문제 10일 해볼게요. 10일. 10일은 좀 까다롭습니다. 10일은 아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일은 역시나 그 내가 지금 문제를 이제 칠판에 정리할 텐데 그 정리하는 동안 문제 읽으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해봅시다. 아이고, 잘 풀립니까? 자, 풀었다. 답이 4번이거든요. 3분의 1 맞췄다. 없어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갔다고 해도 풀어보라고 하면 못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풀어도 되게 힘들게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과학고를 가도 그렇고요. 아니면 일반 계곡을 가면 당연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제 봅시다. 자, 문제를 해석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냐면 A라는 물질 하나가 B하고 C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전형적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아니고요. A가 B나 C로 쪼개져 나오는 뭐 그런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물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초기 상태에는 A밖에 없어. A 한 가지밖에 없다가 그럼 이제 반응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됐어요? A가 쪼개지면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B하고 C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B하고 C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할 거고요. 여기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반응이 완전히 끝나버린 건 뭘 뜻하겠어요? 맨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A가 싸그리 없어지고 오직 B하고 C만 남아있는 상태가 최종 상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반응이 끝나버리면 자 A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못해요? A가 남아있지 못하죠. 그러면 A가 남아있지 못하니까 A의 이후 반응은 반응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는 A는 전혀 없고 B하고 C만 남게 되니까 이후의 분해 반응은 어떻게 된다?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살펴봐야 될 건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반응식이다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찾았어요?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등온, 등압, 조건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등온, 등압, 조건이라고 하면 온도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라고 말만 하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금방 사실은 좀 알아채릴 수가 있는데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이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가스 A, B, C가 있죠. 뭐 A가 처음에 A만 있다가 분해돼서 BC가 만들어질 텐데 이 기체들은 무조건 어느 그릇에 들어있어야 돼요? 기체는 무조건 피스톤에 들어있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피스톤은 무슨 그릇이에요? 무조건 닫힌 그릇이죠? 기체를 언급할 때는 열린 그릇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열린 그릇에 기체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다 도망가서 이런 실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를 언급한다고 하면 무조건 닫힌 그릇이에요. 즉 기체라는 문제에 기체가 나오면 무조건 얘들은 어디 들어있는 거다? 닫힌 그릇에 들어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학이나 물리에서의 닫힌 그릇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걸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스톤, 이런 기체를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피스톤 장치를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피스톤 장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등급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PEX라는 말 있죠. PEX가 뭐예요? PX가 뭐예요? 뭐 줄임말이겠어요? 네, 바로 외부 압력을 줄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팩스라고 읽는데 팩스가 아니고 이 EX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 external pressure, 이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외부 압력이 되겠죠. 그걸 줄여서 PEX라고 쓴 거지 이걸 팩스라고 읽으시면 곤란해요. 그럼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도 일정하고요. 온도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온도도 계속 반응 진행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 외부 이 피스톤을 중심으로 격벽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도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A가 B, C가 되고 결국에는 A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가 아니라 지금 실험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을 깨우쳐내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 실험을 했대. 이 실험을 한 상태에서의 실험 데이터가 나와요. 자, 근데 놀라웠게도 이 실험 데이터가 X축이 시간이야.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 뭘 구했냐면 사실은 문제에 이런 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런 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런 말이 나와 있나? 보자.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키는데 전체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피스톤이라고 썼는데 피스톤이란 말 대신에 실린더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실린더라고 돼 있으면 그 장치가 피스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지금 이 실험을 하는 모든 내도록의 과정에서 이 실린더 혹은 피스톤 내부 전체 기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도라고 하면 보통 단위가 뭐냐면 밀도라고 하면 단위가 보통 그램 퍼 밀리리터죠. 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쪽 괄호에 상대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상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밀도가 아니라 밀도의 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상태에서 그 녀석들의 절대적인 밀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각 상태에서 얘네들의 밀도 비가 지금 2분의 5, 4분의 5,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우선 일치를 시켜야 되겠어요? 실험 데이터를 바로 여기에 그려놓은 이 실험 과정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시간이 0초예요. 전혀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를 X라고 했거든요. 상태 X. 그럼 이 상태 X가 문제에서 어디를 뜻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전혀 반응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다음 시간이 계속 오랜 시간 지났더니 그 오랜 시간 지난 시간을 그냥 뭐 편의상 무한대 시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한대 시간의 상태, 무한대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상태는 어디를 뜻하는 거겠어요? 이후의 분해 반응이 더 이상 불가능한 요 최종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Y라고 하는 그 기체 내부에 있는 밀도의 비가 4분의 5가 되는 Y 상태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여기를 뜻하는 거다. 요거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처음에 이쪽 내부의 전체 밀도가 요만큼, 그 다음에 중간쯤 지났을 때 여기 밀도가 요만큼, 그리고 아주 오래 뒀을 때 반응이 완전히 끝났을 때 여기서의 밀도 비가 요만큼 되나 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문제 푼 거 없어요. 문제 푼 게 없고 나와 있는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파악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풀어. 자, 첫 번째 1.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저 밀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밀도의 의미. 맞나요? 밀도의 의미? 자, 그러면 밀도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밀도의 정의가 뭐냐면요.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나요? 저게 밀도의 정의잖아요. 아니, 저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지? 자, 그럼 이때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게 정의란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 경우는 이 질량이 일정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딱 넣었죠? 그럼 그 A가 일부 BC로 계속 이제 쪼개서 나오는 반응이고, 결국 최종 상태에서는 BC만 남고 A는 싸그리 없어지고 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상태 X가 됐건 Y가 됐건 중간 상태 Y가 됐건 최종 상태 무한대가 됐건,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은 중간에 모든 얘네들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중간에 가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태들에 대해서 이 내부에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이 경우에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건 왜요? 바로 닫힌 그릇이라서 그렇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닫힌 그릇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A가 그대로 A로 남아있건 BC로 쪼개지건 A, B, C를 다 더한 전체 질량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될 거다.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밀도는 질량이 상수가 되는 거죠. 질량이 상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다면 미르도가 비례한다는 얘기겠네. 누구랑? 부피의 역수랑 비례한다는 얘기겠네. 맞아요? 부피의 역수랑 비례한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비례?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이 역수에 비례한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반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저 주어져 있는 미르도가 부피에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밀도는 잘 봐요. 밀도는 전체의 밀도죠. 전체 밀도잖아요. 전체의 밀도잖아요. 그러면 부피도 누구의 부피가 돼야 되겠어? 전체의 부피가 돼야 되겠죠. 동일 대상의 밀도와 부피에 대한 저런 반비례 관계가 성립할 거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전체 밀도를, 자, 밀도를 영어로 뭐라 하나? 밀도를 영어로 뭐라고요? 아니, 이거 영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다 이렇게 줄여 써서 그래요. 그래서 밀도 영어로 뭐라고요? density라고 하죠. density라고 하기 때문에 밀도를 보통 뭐라고 줄였어? D로 줄여 쓴다고. D. 알겠죠? D. 그리고 이제 전체니까 뭐 전체를 뜻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에서는 보통 토탈. 왜 토탈리티라는 말이죠. 토탈.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통 토탈이라고 줄여 쓰기 때문에 이렇게 TOT 이렇게 이제 아래 첨자를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의 밀도. 자, 그럼 당연히 전체 부피는 그럼 또 어떻게 씁니까? 부피를 보통 알파벳 뭐로 줄였었어요? V로 많이 줄였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편의상 V 토탈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등온, 등압, 조건 이라는 말을 문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등온, 등압 조건의 의미가 뭐냐 보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게 PV는 nRT죠. 맞나요? 기체의 압력, 부피하고 온도 사이엔 이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 부피, 온도, 뭐 N은 뭐였죠? N은 몰수였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저 기체가 저렇게 A, B, C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은 A, B, C가 따로따로 순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저 반응 속에서 A, B, C가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압력도 저 전체 섞여 있는 것에 대한 압력이고 부피도 다 쟤네들이 섞여 있는 전체의 압력이고 부피고 몰수도 다 섞여 있는 전체의 몰수고 근데 R은 상수고 온도는 또 역시나 전체에 대한 다 온도겠죠. 뭐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럼 보시다시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P 토탈이 결국 PEX 외부 압력을 뜻하는 거고요. 뭐 전체 온도건 뭐 그냥 온도건 이것도 일정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일정하죠? 이거 일정하죠? 어차피 R은 상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전체 부피라고 하는 건 뭐? 전체 몰수랑 비례하는 개념이구나. 아시겠죠? 이 둘이가 비례한다며. 그럼 이거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결국 저 시스템 내의 모든 전체 몰수와 반비례하는 관계겠구나 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이렇게 비례값이 나와 있잖아요. B가 나와 있으니까 비례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요렇게 바로 density x 대 y 대 무한대 요때 밀도비 이게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 x, y 무한대의 전체 몰수 전체 몰수랑 어떻게? 반비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뭐 2분의 5 대 4분의 5 대 1이래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뭐 충분히 이 비례식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 고등학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X 상태에서의 전체 몰수 대 Y 상태에서의 전체 몰수 대 무한정 오랜 시간 후에 전체 몰수의 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르륵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대 4대 5가 나오나 봐요. 2대 4대 5 이게 나오나 봅니다. 2대 4대 5 아시겠죠? 뭐 이 정도 계산 알아서 하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이제 비례식이 나왔죠? 그럼 이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이런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비례식이 나올 경우 뭐를 해주는 게 편하다? 자, 중간 과정에 내가 이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건 지금 별로 안 중요한 정보겠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 정보겠어요.
이 문제 핵심 정보겠죠. 그럼 핵심 정보가 비례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핵심 데이터가 비례식으로 나와 있다면 얘를 어떻게 바꾸어 주는 게 테크니컬하게 좀 편하다? 명심하세요. 요렇게 쓰도록 하세요.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다짜고짜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요. 저 별거 아닌 게 여러분들의 논리 구조를 표현하기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나와 있는 건 저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자, 지금 뭐 되게 어려운 거 하는 얘기, 굉장히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굉장히 당연한 표현이 문제를 아주 표현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요.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저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중간 과정에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초반에는 전체 몰수가 2n제로, 중간엔 4n제로, 최종에는 5n제로가 됐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정보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볼까? 표기를 해볼까? 자, 이때 요 놈의 전체 2n0 몰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역시 전체가 4n0 몰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자 A는 전혀 없고요. 요때가 전체 5n0 몰이었던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은 필요 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그림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4, 5n0 몰에 저 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럼 너는 이제 안녕. 자, 안녕.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화학 양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학 양론에서 우선 어디에 화학 양론을 생각해 보는 게 좋냐면 완전 완결됐을 때 화학 양론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무래도 섞여 있지만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황이 해석하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초기 상태 X가 최종 상태 무한대가 됐을 때의 화학 양론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최종 상태 무한대에서 화학 양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그 양이 얼마나 있었죠? 오직 A만 2n0몰 있었다는 뜻인 거죠. 처음에는 A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얘가 2n0몰만큼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최종 상태 무한대에서는 A가 싹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만큼 있었는데 A가 사라져야 되니까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2n0만큼 반응을 했다는 얘기겠죠. 있던 게 전부 다 반응이 없어질 테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B하고 C는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화학 양론 개수 B가 2대 B 대 C죠. 그러면 이만큼 없어지면 얘네들은 각각 요만큼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B하고 C는 BN0, CN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상태 무한대에서의 화학 양론은 A는 싸그리 사라지고 B하고 C가 각각 이만큼 만들어졌어야 해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이 초정 상태에서 0과 bn0와 cn0 이게 더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초정 상태 무한대에서 전체 몰수가 5n제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짜잔.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허, B 더하기 C가 얼마? 5구나. 그래서 저 B의 화학양론 계수하고 C의 화학양론 계수에 대한 어떤 정보 하나를 알게 된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초정 상태 무한대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에 보면 되겠어요? 요 중간 상태 Y에 대한 양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중간 상태 저 Y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짜잔. 짜잔. 자, 그런데 A가 처음에 얼마나 있었어요? 2n0만큼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 A는 얼마나 반응할까요? 저 A는 얼마나 반응할까요? 저 A는 얼마나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죠.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2x만큼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B하고 C는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2x만큼 없어지면 개수가 2, B, C니까 얘는 BX만큼 CX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2n0 빼기 2x. 이쪽은 bx, 이쪽은 cx. 됐죠?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더하기 한 개 뭐 되면 되겠어요? 이게 요 중간 상태 전체 몰수 4n0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오!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x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거겠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묶으면 b 플러스 c 빼기 2 x가 2n0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뭐 이 정도 더하기 빼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b 플러스 c가 얼마였어요? 여기 있네. 옆에 구해놨잖아. 5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x가 3분의 2 n0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를 구했잖아. 그럼 x를 다시 어디에? 여기에 넣어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2n0 빼기 2x인데 x를 여기에 구했잖아. 그럼 x 다시 넣어. 다시 넣으면 또 희한하게 또 값이 또 똑같아져. 3분의 2 2n0가 나와. 그럼 계산 실수가 아니고요. 진짜 넣고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 상태 y에서 남아있는 a만의 몰수가 3분의 2n0 몰이 나와 있다 이런 거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문제의 목적. 추정 상태 계산을 하래. 자,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래요.
3번은 이걸 구하래. W, Y, W, X 이걸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그럼 이게 뭐냐 봤더니 X에서 A 질량 이고요. 상태 Y에서 또 A의 질량. 이걸 구하래요. 저를 구하래요. 그러면 X가 어떤 상태냐면 X가 지금 이 상태고요. Y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A의 질량하고 여기서 A의 질량의 B를 구하래. 알겠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문제는 계속 뭘 구했었냐면요. 계속 몰을 구했거든요. 몰. A, B, C 누구도 질량을 구한 적이 없어요. 맞죠? 지금까지 질량에 대한 얘기는 1도 없고 해서 몰수만 구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질량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Y에서 A의 몰수 X에서 A의 몰수를 나눈 거랑 값이 똑같겠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동일 물질에 대한 질량과 몰수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요? 비례하기 때문에 동일 물질에 대해서 질량 B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동일 물질에 대한 몰수 B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에서 A 몰수 얼마예요? X에서 A 몰수 얼마예요? 2N0 몰이었잖아요. 맞죠? Y에서 A 몰수 얼마예요? 저 써놨죠. 퍼렇게 3분의 2N0.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3분의 1.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은근히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막 정말 공부 잘하는 막 영재고 과학고 뭐 원티어 이런 학생들한테도요 이런 거 시켜보면 잘 못 풉니다. 막 꾸역꾸역 풀긴 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못 풉니다. 이렇게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구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딱 막 끼워 넣으면 딱 숫자 딱 끼워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는 애들 푸는데 이렇게 논리구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이제 문제 푸는 건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 잘 못 풀어요. 이런 게 이제 은근히 수능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진짜 이런 게 꼭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3 애들은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킬러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혹여나 여러분들이 수능을 실제로 본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대입을 결정할 거고요.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그 킬러 컨텐츠를 내신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킬러 컨텐츠가 뭐 여러분이 끝냈지만 뭐 과학고 입시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풀어봤던 연습문제 10 연습문제 10이 이거 어디 나왔던 거예요? 연습문제 10 충북과학고 옛날 입시 기출에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 이상한 뭐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 막 해가지고 막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냥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대한민국의 입시에서는 수능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것이냐? 쭉쭉쭉 넘어가서 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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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32페이지. 자, 그 3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로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찾았어요? 한계 반응물? 찾았어요?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알겠죠? 한계 반응물. 수능 치는 학생들한테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한테도 엄청 중요해요.
그다음에 영재고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몰랐을 경우엔 약간 뭐지? 하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한계 반응물 이게 뭐냐?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유, 어제 운동을 했더니 온몸에 알배가 죽겠네. 온몸에 알이 배겠어. 하루 운동했더니. 동원 운동 좀 해요? 저랑 운동해야지. 채련이 운동해요? 왜 운동 안 해요? 체육소녀 채련이가. 응?